안녕하세요. 꽁뱅이TV 김영지입니다. 한국 경기 보셨는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어요? 호주가 대한민국 상대로 준비를 잘했던 느낌이 들어요. 호주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실점을 하지 않으면서 공격을 만들어가는 것. 대한민국이 예선전부터 보여줬던 과정을 보면 공격도 좋았지만 실점도 많았다. 이런 부분에 무지 강조했었는데 어쨌든 전략적인 선택에 있어서 호주가 잘했던 부분도 있었지만 아쉬운 부분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서 저력을 보여줬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첫 번째 실점 장면에서 우리의 실수로 이렇게 실점이 있었는데 그 실점 장면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제일 취약점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 지역에서 빌드업 하다가 볼이 뺏겼을 때 위급 상황에서 대처하는 능력들이 사실은 많이 부족했는데 바로 그 실점 장면이 이번 아시안컵 통해서 제일 많이 나왔던 장면이 아니었던가 라고 생각되는데 마무리까지 호주가 상당히 잘했었죠. 뺏어서 침착하게 연결 반대로 가서 크로스 올려서 발리로 때렸는데 어쨌든 앞으로 두 경기가 남겨놓고 있는 시점에서 대한민국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집중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됩니다. 만약 호주가 그 순간을 좀 파악을 하고 후반전에도 그런 장면에서 좀 더 공격적으로 디펜스를 라인업을 올렸으면 대한민국은 상당히 힘들었을 거예요. 90분 추가 시간까지 이제 한국이 엄청 동점도 못 만들다가 손흥민 선수가 이 페널티킥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 장면 그 동점까지 갔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얼마 전에 아시안컵 우승 확률에 대한 것, 일본과의 경기에서 대한민국 우위에 있다. 그 다음에 아시아권에 있는 팀들하고 경기를 붙으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가 뭐였냐면 그 후반전 손흥민 선수가 만들어냈던 페널티킥 바로 그런 장면이에요. 조직은 아시안컵 나왔던 팀들이 일정 기간에 훈련했던 시간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다 갖추고 나왔을 텐데 그 중에서 파괴력이 있는 또 결정력을 지울 수 있는 그 다음에 저돌적인 그런 움직임 선수들은 딱 정해져 있어요. 어느 팀이 그게 제일 좋냐라고 하면 대한민국이 뭐 조직하면 일본, 힘하면 호주, 그다음에 유연성과 파괴력 뭐 사우디, 이란 등등 있는데 대한민국은 손흥민, 황희찬, 이강인을 보유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장점들을 얘기했었는데 마지막 장면이 바로 그런 것이었다. 손흥민이 그 3-4명을 달고 다니면서 박스 안에서 드리블 파고 들면서 크로스 올리 직전에 이제 파울을 만들어냈었는데 저돌적인 플레이가 마지막 결정을 만들어낼 수 있는 페널티킥을 만들어냈다라고 본다면 손흥민 선수가 가지고 있는 이 저돌적인 플레이가 결국은 팀을 살리는 포인트가 된 거죠. 근데 그 장면에서 황희찬 선수가 딱 자신감 있게 공을 들고 가더라고요. 그건 또 어떻게 보세요? 이게 축구는 결과를 놓고서 이제 과정을 이제 그리는 스토리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 황희찬 선수가 못 넣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해졌는데 네가 왜 차? 이럴 텐데 어쨌든 손흥민 선수의 판단이 좋았던 게 본인이 그 4명, 5명 끌고 다니면서 힘 다 들었잖아. 그래 파울 만들어내서 페널티킥이었는데 그렇게 됐을 때 욕심부리다가 오히려 실수하는 경우가 많은데 손흥민 선수는 물론 잘 차. 내가 봐도 90% 이상은 성공시켜.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찬 선수가 자신 있게 찬다라고 했을 때 야 이걸 양보하기도 쉽지 않은데 어쨌든 황희찬 선수가 그 자신감을 가지면서 득점 만들어냈는데 결과에 대한 스토리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이게 해피엔딩이에요. 희찬 선수는 자신감 가지고 있고 득점을 하면서 이 분위기가 지금 좋게 나오는 거예요. 또 손흥민 선수가 희찬이의 그 자신감에 있어서 양보를 하고 희찬 선수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 팀을 위해서 내가 차야 되겠다. 또 득점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다는 게 사실 쉽진 않은데 희찬 선수의 요즘 플레이를 보면 그런 자신감이 골로 만들어냈다고 저는 봅니다. 예전에 아시안 게임에서 희찬 선수가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그때도 성공했었는데 자신감이 주는 그 신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여준대. 어쨌든 희찬은 페널티킥에서는 난 놈이다. 최고였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강인 선수는 한 2년 전부터 앞으로 10년 후까지는 대한민국의 컨트롤 타워다. 매번 그런 경기력으로 대한민국의 팀을 리딩하면서 게임의 지배력을 가져가고 한쪽도 내지는 여러 군데의 어떤 그런 빈 공간을 파고들 수 있는 패스마스터다라고 보여지는데 지금부터 계속 꾸준하게 보여주고 있는 선수 중에 몇 명 중에 한 명이라면 이강인 선수예요. 베스트 11도 꾸준히 들어가고 있고 활약도 꾸준히 하고 있고 한 번에 붙이면 있긴 있었는데 어쨌든 그 어려운 과정들이 지금의 이강인 선수의 집중력을 만들어주고 있다. 어떤 게임인지 아시죠? 아시안컵 예선전에서 한 경기 있었는데 제가 이강인 선수를 슛돌이 때부터 봤었는데 그 긴 시간 동안 제일 안 좋았던 경기가 바로 그 경기였어. 근데 그런 경기가 이강인 선수한테는 경험이 쌓이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우승하려면 그 두 경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강인 선수는 컨트롤 타워로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것이다. 전 그렇게 평가 내립니다. 또 수비 중에 잘했다고 보신 선수가 있다 했는데 어떤 선수인지? 예선전 첫 경기는 베스트로 못 뛰었죠.
김영건 선수. 그리고 김민재 선수는 이제 세계에서 알아주는 수비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잘하는 거고, 김영건 선수가 좋았던 장면은 뭐냐면, 김영건 선수는 처음 예선전 할 때는 못 들어갔었는데 이후에 이제 경기에 들어가면서 이제 팀의 후방에서의 어떤 그런 안정의 역할을 했었는데, 좋았던 것은 기본적으로 데이마커, 패스, 빌드업 잘하는데, 특히나 눈여겨볼 것은 김영수 압박을 들어왔을 때 사이사이에 있는 직선 패스, 즉 전진 패스가 잘 들어가는데, 이게 미드필더하고 뒷공간에 있는 포백 라인들을 정신 번쩍 들게 만드는 패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게 있냐, 전방에도 압박하는 선수들이 상당히 불안감을 느껴. 왜? 김영구 선수 왼발에 들어가는 직선 패스 한 방에 상대의 허를 찌르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이런 것들이 김영구 선수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상당히 많이 보여줬어. 그 1선에서 2선 거쳐 3선 뒷공간을 바로 파고드는 그 패스가 정말 좋았다. 그리고 김민재 선수는 패스보다는 직접 공간 드리블을 해서 상대의 허점을 파고드는 그런 플레이 좋았으니까, 김영우 선수 가지고 있는 패스와 김민재 선수의 공간 드리블 능력들이 상대 미들라인들에 대한 조직력을 깨는 역할도 상당히 많이 했었는데, 이게 양 선수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극대화시키면서 상대 양점들을 많이 파고들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좋은 장면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김민재 선수가 경고적으로 이제 4강에 못 나오게 되잖아요. 이건 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김영우 선수 예선 첫 경기에는 스타팅을 못 나왔었는데 이후에 나왔잖아요. 이게 지금 클린스만 감독이 좋은 선택을 했던 과정 중에 하나라고 좀 보여지는 거예요. 왜냐, 김영우 선수 지금까지 못 뛰다가 4강전에 들어왔을 때 그 게임에 대한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놓칠 수가 있는데, 지금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 정성현, 김영권, 그 다음에 김민재, 그 다음에 어저께는 또 박용호 선수가 약간 디펜스적인 어떤 역할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로테이션에 있어서 어느 정도는 적응력이 키워져 있다. 물론 절대적으로 김민재 선수가 필요한 거지만, 즉 경건중에 뛰지 못하는 현 상황에서 보면 클린스만 감독의 그 선수 교체의 어떤 그런 폭을 넓혀봤던 게 4강전에 있어서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래도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자원들이 있다. 전 그렇게 평가되는데, 아마 그 4강전에 준비하는 어떤 그런 과정 중에 보면 아마 조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상당히 많이 신경 쓸 걸로 전 보여지고요. 또 김민재 선수 빠진다 하더라도 아마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플랜 B로서 준비를 다 하고 있을 것이다.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어제 교체 카드로 들어온 양현준 선수가 진짜 엄청난 활약을 보여줘서 사람들이 난리더라고요. 왜 진작에 안 썼냐 이러면서. 그건 또 어떻게, 또 의미 있는 선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셨는지. 야, 이거 양현준 선수가 이제 K리그에서 잘해서 이제 셀틱으로 가면서 보여줬던 이제 플레이를 보고 있는데, 그거는 누구가 양현준 선수를 디펜스에 놓고 썼던 경우는 없었어요. 근데 어저께 이게 처음인데, 아마 연습에서는 준비되어 있는지 몰라도 어쨌든 양현준 선수 가지고 있는 장점을 극대화시킬 수 있으면서, 양현준 선수는 앞으로 국가대표에서는 윙백 그리고 윙포드, 그 다음에 아마 이렇게 되면 셀틱에 가서도 윙백, 윙포드의 자원으로서 어떤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질 거예요. 이렇게 되면 멀티 자원을 다 쓸 수 있는 거야. 안쪽 들어가서 섀도우 쓸 수 있지, 공미 쓸 수 있지, 윙백 쓸 수 있지, 그러면 윙포드 쓸 수 있지. 이렇게 되면 양현준 선수는 앞으로 국가대표 자원에서는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선수야. 왜냐면 우리도 이제 선수 18명, 20명 이렇게 딱 그 라인업을 짜거든요. 그러면 보통 배트 11 딱 나오고 나면 하다 보면 어느 한 자리가 약간 미진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선수 쓰냐, 대체 가능한 여러 포지션 선수는 무조건 들어가게 돼요. 그게 이제 양현준 선수예요. 어저께 좋은 그런 경쟁력과 자기의 기술적인, 그 다음에 조직적인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그런 멀티플레이어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대한민국이 다 놀랐어. 근데 이걸 클린스만 감독이 준비를 했는지, 야, 이게 엄청난 그 선택에 대한 용병술이었는데, 이게 우리가 위기 상황에서 그걸 해서 성공시킨다? 이거 사실 쉽지 않은 건데, 보면 대한민국 제일 걱정거리 포지션이 양쪽 윙백이었었거든요. 물론 잘하는 선수들이 있지만 어쨌든 또 새로운 선수들이 이제 나타나지 못했었는데, 대체 가능한 선수가 한 명 발굴되었다라는 정도의 평가. 대단한 활약이었습니다. 어저께 주고 나가고 디펜스 능력, 그 다음에 속도 있는 공격 전개, 그 다음에 아주 기본적이지만 1, 2, 3 패스해서 만들어가는 움직임, 상당히 좋았습니다. 깜짝 놀랄 만한 경기 내용이었고, 물론 잘했던 선수 있죠. 뭐 손흥민, 황희찬, 이강인, 그 다음에 디펜스 김민재, 그 다음에 김영권, 그 다음에 왼쪽에서 보여줬던, 오른쪽 미들라인에서 보여줬던 뭐 박영우, 왼쪽에 보여줬던 서령우 등등 있는데, 양현준 선수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줬다. 양현준 선수 대박 터지면 강원FC도 신이 납니다. 어제 정말 좋은 플레이를 보여줬고, 앞으로 양현준 선수는 제가 볼 때 계속 국가대표 라인업에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졌다.
라고 하는 경기력을 보여줬어요. 이제 양현종 선수는 예전에는 뭐 그렇잖아요. 공격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뽑히려면 뭐 손흥민 선수, 뭐 황희찬 선수, 이강인 선수 부상 내지 등등 있어가지고 그렇게 되면 들어갈 가능성이 조금 있는 선수였는데 이제는 제가 볼 때는 양현종 선수는 무조건 24일 로테에 들어가야 되는 선수로 발전되었다. 어제 그 경기 한 경기로 정말 본인이 가지고 있는 많은 장점들을 다 보여줬어요. 그리고 국내에 있는 많은 팬들이 양현종 선수의 그 존재감을 완전히 이제 신뢰감으로 바뀌는 그런 경기였다. 야, 축구가 이렇게 한 경기로 본인이 쌓아왔던 모든 명성 이외의 어떤 그런 플러스 요인을 만들어줬다는 게 다 쉽지가 않은 건데 어제 양현종 선수는 사실 신데렐라였어요. 야, 정말 대단하려고 보여줬고 정말 기분 좋았습니다. 양현종 선수 가지고 내가 얘기를 진짜 너무 많이 했네. 근데 또 애틋하실 것 같은데 직접 어떻게 보면 손을 거쳐서 유럽으로 간 선수잖아요. 데리고 계신 같은 팀에 있다가 그래서 더 어떻게 보면 더 애틋하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뭐 양희 선수에 대한 활약에 대해서 응원을 많이 했었는데 보내놓고 나서 우리가 생각했던 기대치보다는 약간 못 미쳤어. 걱정을 했었는데 어제 그 한 경기로 양희 선수의 존재감이나 또 앞으로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감이나 또 대한민국 국가대표로서의 어떤 그런 이제 존재감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있어서는 정말 노력을 많이 했구나라고 생각되고 또 준비를 많이 했다라는 어떤 그런 평가여서 너무 기뻤습니다. 앞으로 양희 선수가 일치월장 그다음 승승장구해서 정말 세계 큰 무대에서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손흥민 선수가 처음에 갔을 때 윙포드로 상당히 괜찮았었는데 한번 윙백을 시켰던 적이 있었어. 근데 그때 그 게임에 사실 조금 수비력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별로 안 좋았었는데 이후에 손흥민 선수가 공격도 잘하고 수비도 잘하는 선수가 됐었어서 아마 손흥민 선수 지금 윙백보다 잘할 거야. 근데 양현종 선수가 지금 그때 손흥민 선수가 가지고 있던 그런 어려움들을 이겨냈던 그 과정들을 보면 양현종 선수도 윙포드 잘했는데 갑자기 윙백에 가서 어떤 포지션 변경을 통해서 경기력을 보여줬다? 깜짝 놀랄 만한 어떤 결과를 보여줘서 손흥민 선수가 보여줬던 이 센스가 지금 양현종 선수가 지금 전이 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양희 선수는 수비를 잘하면 앞으로 공격을 더 잘할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지는 내용들이었어 가지고 어저께 아마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이제 4강전 그다음에 결승전 남겨두고 있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떤 선수들이 또 좋은 활약을 보여줄까라고 이제 생각을 많이 했을 텐데 어저께 뭐 홍현수 선수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오영기 선수 들어가고 양현종 선수 들어가고 등등등 하면서 좋은 모습들을 보여줘서 전체적인 라인업에 대한 어떤 그런 조직력이 상당히 좋아져서 이 로테이션이 가능한 대한민국이 우승의 가능성을 좀 더 높였다 이렇게 평가할 걸로 저 보여줘서 어쨌든 마음적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시안컵 우승에 대한 어떤 그런 가능성을 좀 더 많이 가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클린스만 감독이 사실 조별 예선에서는 만족할 만한 모습을 못 보여줘서 사람들이 아마 무전술이다, 전술없다 막 이렇게 비난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지금 결과로 4강까지 보여주고 있고 그런데 그런 상황인데 대표님 보시기엔 감독님이 어떻게 클린스만 감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 이런 표현을 제가 자주 하거든요. 정말 축구는 생물과 같다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래서 이 결과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 사우디전, 그 다음에 호주 경기 보면 우리가 지고 있는 상황에서 마지막에 득점하면서 연장전 가서 승부차기 이겼고 근데 호주 같은 게임에는 마지막 득점을 해서 연장전 가서 프리킥골로 이제 2대1로 승리를 따냈는데 축구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표현처럼 지금 클린스만 감독은 과정을 만들고 있다. 그 과정 중에서 결과를 최종적으로 뭔가를 만들어내면 그 과정은 스토리보드에서 아마 들을 수 있는 얘기들이 있을 거예요. 그 얘기들을 나중에 듣는 걸로 하는 걸로 평가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용병술이 빛나면서 가능성을 만들어줬고 경기 지배력을 높였고 결과를 만들어냈던 이 과정들이 순탄하지 않지만 어쨌든 우승을 위한 그런 과정들은 결과로 잘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아르헨티나가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 예선전에서 사우디한테 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승컵을 돌려냈잖아요. 대한민국도 그런 어려운 부침이 있었는데 결과로 갔을 때 우승컵을 돌아올리면서 그 과정들에 대한 얘기들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요 근래에 세계에서 유명한 클럽들 좀 많이 다녀왔거든요. 클럽의 역사가 보통 100년 넘고요. 많이 된 데는 140년 있는데 딱 가보면 뭘로 증명이 되냐면 그 경기장 가면 투어하는 그 공간이 있어요. 우승 트로피가 모든 걸 다 얘기하더라. 우와 그랬었구나 등등등 있는데 축구는 트로피입니다. 그리고 결과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스토리가 만들어지더라 라는 것을 느끼고 왔습니다. 대한민국이 4강전에 만나는 팀은 요르단입니다.
우리 같은 주에 이제 속해있던 팀이었고 예선지는 2대1로 비겼었는데 그때 당시에 내용을 보면 요르단은 움츠렸다가 나가는 역습 플레이 그리고 뭐 신체 밸런스나 이런 것들 상당히 좋았던 중동에 있는 이제 복병으로 이제 평가되는데 제가 아시안컵 시작에 이제 우승 후보로 꼽았던 팀들 중에서 우승 후보에는 요르단이 사실은 없었어요. 근데 공교롭게 우리와 붙었던 조에서 일단 우승 후보가 두 팀이 있어요. 대한민국이 다 발랐습니다. 어떻게? 사우디, 그 다음에 호주. 지금 4강전은 객관적인 전력에 있어서는 대한민국 우위에 있다고 평가되고 결승전으로 간다라고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80대 20 정도 될 겁니다. 4강전부터는 정말 많은 팬들이 이제 기대하는 게임이잖아요. 여러분들 기대하시는 게스트를 초대해서 함께 여러분들과 시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누구를 초청할까요?